자, 18쪽에 19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여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수소 분자 3개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염화수소 분자의 개수인데, 여기 쉬워요. H2 플러스 Cl2가 HCl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하면은, HCl이 염화수소, 염산,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야. 그래서 이제 HCl이 염산이 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염산 만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도 필요하고 두 개가 다 필요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기체는 싹 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수소 혼자서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진 않아. 항상 지랑 똑같은 게 두 개가 뭉쳐서 H2로 다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 혼자 다니지 않아. 기체니까 무조건 Cl2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기본 상식이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써야겠구나. 다음, 얘가 만나면 드디어 이제 HCl이 만들어지는데, 자, 왼쪽 이걸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반응물질, 만들어지는 애를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된단 말이지. 원자의 개수. 그럼 이쪽에 원자는 두 개 있어. 수소가 두 개 있잖아. 근데 수소가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작은 부분에 앞에 곱하기 2를 내서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 뭐 x의 5승에 앞에 3 붙으면 3을 x의 5승의 개수라고 부르잖아. 개수. 근데 이 개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3 곱하기 x의 5승이라는 얘기는 x의 5승을 몇 번 더해라? 3번 더하라는 얘기야. x의 5승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수라는 얘기랑도 똑같아. 사실 수학에서 개수는 원래 개수의 개념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수소 분자가 2개 있음.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 2개 딱 말이 맞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염소 원자 2개도 자연스럽게 딱 맞아지죠. 그래서 저런 화학식이 저렇게 등장을 해. 근데 19번 문제는 저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소 분자 3개를 반응시키래. 수소 분자 3개를 반응시키랍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랑 똑같죠. 3을 쓸까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2x의 제곱이에요. 이건 화살표가 아니지? 수학은 는이지.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3을 곱해볼까? 3을 곱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은 3 곱하면 6x의 제곱,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아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양변에 곱하기 3을 하면 3 촥 지우고 6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 기체 분자, 수소 분자 3개, 염소 분자 3개씩 결합을 하면 염화수소 분자 6개가 만들어집니다. 답이죠. 그래서 염화수소 분자의 개수는 총 6개가 만들어집니다. 수학이랑 비슷하지? 어떤 표현법이. 자, 문제 풀면서 질문 다 하시고요. 학교보다 사실 좀 늦게 배워서 크게 지문거리도 없을 거야. 원래 선행할 때 지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학교까지 수업을 해버리니까. 19번은 19쪽에 2번? 2번이었어. 오른쪽 2번. 그림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입자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소 분자 3개가. 근데 이것도 그림으로 써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 암모니아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것도 상식. 야, 암모니아 화학식이 뭔 줄 아냐? 그렇죠. NH3예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선 질소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해. 이런 종류의 애들이 필요해. 질소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다고요. 두 개 모이면 NH3가 됩니다. 이렇게 암모니아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질소는 이원자 분자, 기체 분자고요. 수소도 기체 분자니까 항상 이렇게 다닐 거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개수가 안 맞아. 개수가 하나도 안 맞아. 수소가 3개인데 수소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소가 2개인데 질소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쓱 2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질소가 2개로 늘어나서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소가 몇 개로 늘어나 버려? 수소 3개가 2개가 있으니까 수소는 6개로 늘어나 버리지.
6개가 돼야 되니까 이 앞에는 개수를 3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을 그림으로 그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책에 있는 그림. 자, 문제 읽어볼게. 질소 분자 3개가 완전히 반응해야 된대. 그러기 위한 필요한 수소 원자의 최대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질소 분자 3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양변에 몇을 곱해? 3을 곱하겠지. 3 곱하면 3 곱하면 얼마야? 9 이렇게 되겠네. 3 곱하면 얼마지? 6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잖아. 자, 이 문제는 질소 분자 3개가 만약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면 우리한테는 수소 원자 9개가 필요한 거야. 수소 분자는 9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암모니아 분자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6개를 만들 수 있어.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수소 원자의 개수래. 수소 원자의 개수래. 자, 총 수소가 몇 개 보입니까? 수소 2개짜리가 9개 있으니까 18개가 보이죠. 수소 원자 2개짜리가 이렇게 수소 원자 2개 이렇게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요. 이게 9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개가 총 보이겠지. 답은 18개.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아까 풀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답지 봐도 잘 모르겠는 거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었냐면 주기율표를 강조했어요. 사실은 이제 방금 수업에서 중2 애들 있잖아. 중2 애들이 열심히 배우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까먹어서 그렇지. 다시 복습합니다. 주기율표 다 외웠냐? 다 외웠니? 다 외웠어요. 거의는 뭐야. 주기율표 한번 다 외우시고요. 내가 심지어 뭐까지 얘기했냐면 집에 가서 주문처럼 외우라겠지. 수리낙하, 별낙하, 붕어탕, 지리산 막 이러면서 주물 해봤어? 해봐. 그래야 외워지는 거야. 외우고. 뭘 소리야. 야, 니네 뭔가를 외울 때 수학도 마찬가지로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외워야 돼. 실제로. 그냥 눈으로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말로 막 하세요. 합차공식도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막 이렇게 하세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리, 나, 칼, 배, 마, 칼, 붕, 알, 탄, 유, 질, 인, 산, 황, 풀, 염, 브아, 헬레나.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 해서 얘들은 한 줄로 이쁘게 이렇게 잘 맞춰서 써야 되고요. 이걸 왜 쓰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번 파트부터는 화학 결합식을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같은 애들이 중요하단 말이지. 양이온, 음이온도 중2 때 배웠어.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양이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음이온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얘네들이야. 얘들은 양이온, 음이온랑 관련 없는 애들입니다. 탄소랑 규소는. 얘네들이 또 관련 없는 세 마리입니다. 얘네들. 자, 얘네들이 이온이 안 되는 이유와 얘네들이 이온이 안 되는 이유는 좀 달라.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 줄과 얘 이 줄은 빼고 생각합시다. 빼자고요. 요거 빼면요. 얘네들은 싹 다 양이온이야. 근데 이온이 되는 과정. 자, 중2 복습이에요. 한번 잠깐 좀 들어봅시다. 쟤들은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로 적을 줄 나열하는 거냐면 양성자 순으로 나열하는 거야.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싸움이야. 양성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핵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중성자는 이제 전기를 안 띠고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양성자가 몇 개 있냐 싸움인데 수소는 1개 있습니다. 헬륨은 2개 있고요. 이게 출석 번호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산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고? 8개 있다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이 아니고요. 한참 넘어가서 몇 번 나오는데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너무 많아서 그래. 사실 주기율표 보면 여기 잔뜩 뭔가 끼어 있어.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대표적으로 뭘 볼 거냐면은 산소 볼까요? 산소 봅시다.
산소 말고, 미안해요. 나트륨을 먼저 볼게요. 나트륨이랑 산소를 볼까요? 염소를 볼게요. 나트륨은 11번이야. 출석 번호가 11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얘기야. 핵 안에 가만히 쳐다보면은 양성자 11개 있는데 양성자 한 개당 플러스 전기 1씩 갖고 있으니까 총 전기는 플러스 1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중성이 기본이니까 전자는 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지? 전자가 이 주위를 뺑뺑뺑뺑 돕니다.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는 게 기본이야? 11개 돌고 있는 게 기본이야. 11개. 양성자 11개 대응되는 거니까 중성자 11개에서 마이너스 11만큼 전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플러스가 11이면 마이너스 11만큼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중성이니까. 그럼 나트륨을 내가 11개 전자를 그릴게. 근데 전자가 어떻게 도냐면 이쪽에 2개가 돌고요. 이렇게 2개가 돌고요. 그 다음에 8개가 돌아. 8개. 그러면 2개, 8개가 돌아. 2개 돌고, 8개 돌고. 그러면 지금 전자가 총 10개를 내가 그렸지. 전자를 11개를 그려야 되는데 10개를 그렸어. 한 개는 그 바깥쪽에 돕니다. 이렇게. 혼자 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껍질 하나씩,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껍질당으로 도는데 한 개의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최대 8개야. 8개. 8개만 딱 들어가는 걸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옥텟 규칙. 이것만 예외야. 첫 번째는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2개. 2개 말고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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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8개가 들어가야 원자가 좋아해. 이게 만족이야. 마치 이거랑 똑같죠. 니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시리즈 만화책이 8권이니까 한 세트가 있어. 근데 나한테 3번이 없어. 그러면 책꽂이를 볼 때마다 짜증나잖아. 저 3권 하나 없으면 3권 때문에 이 완성체가 안 만들어지잖아. 얼마나 짜증나. 그럼 이 3권을 어떻게든 내가 갖고 오고 싶어 하겠지. 그지? 반대로 책에 8권이 한 세트인데 3권밖에 없어 나한테.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7권을 어디선가 갖고 오든 갖고 와야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7권을 어디선가 갖고 오는 게 편하긴 편하지만 힘들겠지. 그럼 니네가 더 편하게 마음을 만족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3권 한 권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내 친구 줘버리는 거지. 내 눈에 안 띄는 게 더 마음이 편하잖아. 얘가 그래. 자, 이게 나트륨이었잖아. 나트륨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 두는 게 얘한테는 만족이야. 하나밖에 안 돌아. 그럼 얘는 7개를 원래 갖고 와서 10개를 채우면 좋아. 근데 7개 갖고 오기 너무 힘들지. 모으기도 힘들고. 차라리 그냥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8개. 끝. 만족입니다. 나트륨은 이런 길을 찾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딱 보면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전자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단순한 수학이에요.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0. 그러면 플러스 1 되지. 그래서 이 나트륨은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게 돼.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트륨은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서 나트륨은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게 되는 이온이 됩니다. 저때부터는. 저때부터는 원자라고 안 불러. 이온이라고 불러. 전기를 띠는 원자를 이온이라고 불러. 그래서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어. 그럼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첫 번째 줄 애들이야. 다 똑같은 경우야.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가장 최외곽에 전자가 2개가 돌고 있어. 전자 2개를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 해. 2개를 버려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전기의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띠게 된다. 전자가 2개가 날아갔으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2개가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은 전자를 3개씩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자, 얘네들은 좀 별도야, 예외야. 자, 플로린 같은 거 볼게. 플로르 9번이지? 9번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양성자가 이렇게 플러스 9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가 9개 돌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2개가 이렇게 돌고 있고 7개가 더 돌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 플로린 입장에선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거든. 8개가 딱 되니까. 그럼 어디서든 얘를 하나 뜯어옵니다. 하나 얻어와요. 그래서 딱 8개를 만족시키고 싶어 해. 그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11이지. 그럼 전체적인 전기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기를 띠게 돼. 그래서 플로린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같은 줄 애들은 같게 이렇게 전기를 띱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산소나 황 같은 애들은
전자가 2개가 부족한 애들이야. 전자 2개를 어디선가 뜯어온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2개가 더 추가됐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띠게 되고, 얘들은 전자가 3개가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3개씩 뜯어오면 3만큼, 마이너스 3만큼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저게 이온 표기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산소는 전기를 마이너스 2만큼 띈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요. 2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글씨를 이렇게 써놔. 전기는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적 성질을 띈다 이렇게 쓸 때는. 그래서 이 표기법이 약간 다르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들은 전기를 안 띱니다. 왜냐면 네온 볼게요. 네온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플러스 10만큼 양성자가 있고, 자, 전자가 2개 돌고 있고 전자가 8개 돌고 있어서 지 스스로 8개를 다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갖고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버리고 싶지도 않아. 지가 8개가 만족이야. 세트가 딱 만들어져 있어. 따라서 얘는 이온이 안 됩니다. 이 세 마리는.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은 이온이 안 돼. 얘들은 또 약간 예외야. 탄소 볼게.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있지. 자, 핵에 보면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가 하나, 2개 돌고 있고, 4개만 더 돌면 되네. 하나, 둘, 셋, 넷.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 4개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전자 4개를 더 얻어와야 되나? 애매하잖아? 그래서 얘들은 이온이 안 돼. 그냥 차라리 버리지도 않고 얻어오지도 않을래. 라고 해서 얘들은 이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얘네들을 양이온 파트 애들, 이쪽 애들을 음이온 파트 애들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얘네들은 양이온인데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겠죠? 1은 기본 숫자니까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걸 1가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이 양이온. 이 세 마리는 2가 양이온. 이 세 마리는 3가 양이온 이렇게 불러. 얘도 마찬가지야. 1가 음이온이라고 부르고. 자, 이건 된 발음으로 발음해 주세요. 1가 음이온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1가 음이온. 2가 3가 음이온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게 이온 색인데요. 주기율표에서 이온 찾기는 굉장히 좋고, 주기율표만 외우면 이온은 자연스럽게 요 원소들은 최소한 나와. 내가 거듭 얘기하는데 이온은 무조건 주기율표에서 일단은 찾아보세요. 자, 추가로 요거부터 요 페이지네요. 한 장씩 갖고, 요거는 그냥 접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껴서 계속 보면 되는 거야. 자, 추가로 주기율표에 없는 원소들 22쪽에 봐봐. 거기 중간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소기호라고 해서 쭉 하나 나와. 요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야. 중간부터 보면요. 좀 처음 보는 것들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줄에 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망가니즈 보입니까? Mn이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망가니즈 원소기호가 Mn이야. 망가니즈 원소기호. 스트론튬 Sr, 바리움 Ba.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없는 원소들이 몇 개 더 있으니까 쭉 보면서 이 정도는 좀 외워놓읍시다. 제일 유명한 거 내가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 은, 구리. 구리가 이제 구리를 동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금은 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원소는 알고 있어야지. 금은 AU 다 써 있습니다. 표에. 은은 외웠어요. 그래요? 구리. SU. 이 수은 그 HG. 그렇죠. 이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다 외워놓읍시다. 맨 밑에 여러 가지 분자의 모형과 분자식 나와. 요것도 뭐 알고 있어야죠. 일산화탄소 봅시다. 일산화탄소 분자식 뭐예요? CO. 이산화탄소는? CO2. 그렇죠. CO2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산화탄소 1은 숫자 생략하는 거니까 산화탄소인데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라고 부르고 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암모니아 NH3라고 부르죠. NH3. 암모니아는 NH3인데 조금 이따 뒷페이지 나오는데 암모니아 이온을 안 부르고 암모늄 이온이라고 불러. 또 이름이. 그건 또 NH4 플러스야. 이건 3고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외워야 되고요. 염화수소 오존이라고 O3가 보이죠? 산소가 3개 모이면 오존이라고 부릅니다. 과산화수소 H2O2 이렇게 부르고요. 메테인 CH4
에테인, CH2H6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더 가르치시면 더 배워야 됩니다. 자, 기본 분자식 나오고요. 뒷장 넘겨보면 요 파트에 여러 가지 이온의 이온식 나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인데 다 이온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온식도 기본으로 우리가 외워야 돼. 근데 보면 이 표를 보면 왼쪽에 수소, 나트륨, 칼륨이 보이는데 우리가 주기율표 다 있는 거야. 수소, 나트륨, 칼륨. 따라서 다 일가 양이온들이구나. 주기율표를 외워야 일가 양이온이 보인단 말이지. 자, 암모늄 이온 봅시다. 암모니아 이온이 아니야. 암모늄 이온이야. 아까 암모니아가 뭐라 그랬냐면 NH3라 그랬어. 그런데 그게 수소 이온과 만납시다. 수소 이온과 만납시다. 이렇게 만나서 결합을 해버리면요. NH4 플러스가 됩니다. H3에서 H가 더 추가됐으니까 NH4가 됐고요. 플러스가 더 붙어서 NH4 플러스가 되죠. 얘를 암모니아라고 부르고 얘는 이온은 이온인데 암모니아 이온이라고 안 부르고 암모늄 이렇게 부릅니다. 암모늄 이온. 이것도 외우시고요. 칼슘, 철 F이죠? 철은 F인데 얘가 이온이 되면 E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야. 외우고 있어야지. 구리, 이가 양이온이야. 이런 거 외우고 있어요. 다음이 수산화이온하고 질산화산탄산 이거만 봅시다. 요거는 그 책에, 우리 책에 어딘가, 아니면 여기 프린트도 좋고, 뭐 하나 필기 좀 해놔봐. 상식이야. H2 물이 있어.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는 물은 H2가 이쁘게 분자 상태로만 존재하지가 않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다. 얘가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소 하나 빼내면, 수소가 두 개인데 수소 하나 빼내면 O 하나, H 하나 남지? 계속 OH로 붙어서 이렇게 남아. 그런데 얘네가 이온이 돼서 돌아다녀. 수소는 양이온이잖아? 그래서 H 플러스고, OH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수소 이온이라고 부르고, 얘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 그래서 OH-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또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여기 다 써져 있나요? 뭐, 다 있어요. 이건 다 있어요. 요것만 쓰면 돼요. 요건 없어요. 요건 없으니까 요것만 어디 필기해 놓고, 수소가 이렇게, 아니, 물이 두 개로 쪼개지는구나는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화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물에다가 수소 이온이 하나 더 첨가된 옥소늄 이온 뭐 이딴 것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별거 많이 나오니까 화학은 그냥 암기야. 싹 다 외워야지 뭐 어떻게. 자, 표에 보면요. 끝에 질산, 탄산, 황산 이온들이 보여. 질산, 탄산, 황산 이 삼형제는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자, 질산 뭐라고 써있죠? 화학식? NO3. 탄산은 CO3. 황산은 SO4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자, NO3, CO3, SO4인데 얘네들이 몇 가 음이온인지를 봐야 돼. 질산은 몇 가 음이온? 1가. 탄산은 2가. 황산은 2가 음이온이야. 그래서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NO3, CO3, SO4, 1가, 2가, 2가입니다. 이렇게. 요 세 마리를 또 삼형제로 외우면 됩니다. 이걸 외워야 오늘 수업을 아마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야.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나갔으니 또 빨리 나가서 되겠죠. 학교에 나갔으니. 자, 20페이지 A번 질량 보존 법칙. 1번 질량 보존 법칙. 자, 괄호 옆에 보면 1772년 라부아제.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 선생님이 별도로 강조하지 않으면 과학자가 중요합니다. 라부아제.
자, 그래서 펜 하나 드시고요. 질량 보존 법칙 네모칸 라무아제. 질량 보존 밑줄 치고 라무아제 네모칸 딱 치세요. 과학자 이름, 세 가지 법칙의 과학자 이름 다 연결해 놔야 됩니다. 막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A가 만약에 B를 이렇게 변했어. 아니, A랑 B랑 합쳐서 C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변했어. A가 만약에 10g이야. B가 20g이야. 아, 그럼 당연히 C는 몇 g이겠어?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질량이 어디서 뭐 사라지고 그랬겠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반응에서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 딱 하나 예외로 핵분열과 핵융합 빼놓고는 핵분열과 핵융합은 질량이 변해. 근데 그건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거 외에 모든 화학 반응은 무조건 질량은 보존됩니다. 니네가 만약에 몸무게가 50kg이야. 근데 내가 오늘 고기를 1kg 먹었어. 그러면 몸무게 몇 kg 되냐? 51kg 되는 거야. 뭐 똥 싸고 오줌 싸면 바뀌겠지만 그 전에는. 자, 그래서 무조건 질량은 무조건 보존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누가 물어보던데. 그럼 계속 51kg이 아니죠. 다시 50kg으로 슬슬 줄어들죠. 그래서 다시 50kg이 되죠. 그럼 1kg은 어디로 간 거예요?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쌌는데? 뭐 땀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몸에서 열로 날아간 겁니다.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서. 네 몸에서 계속 열 나잖아, 우리 몸에서. 이것도 C 더하기 D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근데 C를 재봤을 때 얘는 5g밖에 안 나오네? 그럼 뭐야? 얘가 25g이란 뜻이지. 그래서 여기가 30g이면 생성물질도 30g 나와야 되더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이 질량보존 법칙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야, 여기에 A든 B든 내가 다 막 뒤져보니까 수소가 5개가 있더래. 그럼 반응이 끝났어. 그러면 이 C와 D를 다 뒤져보면 수소 몇 개 있을까? 아이, 또 5개 있겠지. 그 5개 어디 도망갔겠어? 뭘로 바뀌었겠어?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수소가 5개면 여기도 5개. 산소가 10개면 여기도 산소가 10개. 무조건 이렇게 유지가 될 거야.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성립하는 까닭.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죠. 거기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밑줄 치세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자라는 말 대신에 분자로 바꾸면 틀리는 거야.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뀝니다.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 원자. 이 원자라는 말 대신에 원소란 말 쓰면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을 심오하게 쓰면서 다 외워야 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질량보존 법칙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성립한다. 미줄천화 모두 성립해. 이거는 뭐 변화 안 가려. 질량보존 법칙은 그냥 우주 전체의 기본적인 법칙이야.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성립하는 거죠. 다 성립합니다. 자, 이제 2번 얘가 나오는데 이 얘를 이제 하나하나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변화. 1번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냐면 화학 반응 시계 실험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염원이 생성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뭐라고 써 있다고? 염화나트륨. 더하기 질산은 됐죠? 반응하면 흰색암이 염화은이 생성된다. 뭐 이렇게 써있네. 염화은은 뭐 됐고 좀 이따 보시고. 야, 염화나트륨과 질산응이 반응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써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분해해서 봐야 됩니다. 염화나트륨? 아, 염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겠네. 질산은? 아이고, 질산도 있고 은도 있겠네.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거야. 참고로 염화나트륨 먼저 예를 들어보면요. 염화나트륨 화학식이 뭔가요? NaC.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을 앞에 쓰고 염소를 뒤에 쓰고 이렇게 엇갈려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뒤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아니고 뒤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학식은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쪼개줄 수 있다는 얘기지. 염소와 나트륨을 쪼개줄 수 있는데 나트륨은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나트륨은 에이, 양이온이잖아. 그잖아. 화학식 이렇게 써있으면 앞에 게 양이고 뒤에 게 음이야. 양, 음이야. 앞에 게 양. 그래서 나트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된 겁니다. 아, 질산, 은. 야, 나는 질산도 방금 배웠고, 은도 방금 배웠어. 은은 뭐야? 화학기호가.
Ag. 질산이 뭐지? 내가 지금 질산, 황산, 탄산, 질산, 탄산, 황산 이 3대장, 삼형제 우리가 외웠잖아. 질산이 뭐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외우라고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NO3죠. NO3. 근데 NO3는 1가고요. 은도 1가야. 그래서 AgNO3야, 그냥. 그래서 이것도 은도 1가 이온이라는 걸 또 외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렇게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같이 섞이면은, 지난주에 잠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양과 음이 서로 결합하려고 그래. 근데 같이 섞어 놓으면은, 얘랑 짝을 져버립니다. 배신을 때리고. 바람을 피는 거죠.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자, 얘랑 결합하면 양형부터 먼저 내가 써줘야 되니까 NaNO3가 돼. 이렇게. 얘랑 결합하면 양형을 먼저 쓰니까 AgCl이 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서로 짝을 바꿔서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야. 얘 이거 보자. 어떻게 읽으면 돼? 끊어서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질산 나트륨이 되겠지.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염화 은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건 염화 은은 고체가 돼서 가라앉아 버려. 하얀 고체가 돼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야. 흰색 앙금은 염화은이 생성된다. 요 말이 요 화학식이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 염화나트륨과 질산이온수가 섞으면 질산나트륨과 하얀색의 염화은이 앙금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한글만 써 있으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사실 이런 화학식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와야 돼. NaCl 플러스 AgNO3가 만나면 NaNO3 더하기 AgCl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얘는 앙금이 되겠구나. 화학식을 알고 이런 이온을 알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죠. 됐고요. 이제 이게 밑에 그림은 뭡니까? 이걸 다 저울에 달아놓고 있잖아. 저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량이 이 두 개의 질량과 똑같더라. 뭐 그거 보는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 어떻게든 성립하는구나. 뭐 어떻게 성립하는 거 되게 쉬워요. 모든 법칙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별 얘기 아니죠.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기체 발생에서 질량 변화 볼 건데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을 봅시다.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을 보면 일단 니네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냐? 염산은 산성물질이잖아? 산성물질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 녹아버리지. 탄산칼슘 녹고 무슨 기체 발생하니? 여기 씨. 아니, 그거를, 뭔 소리야? 그거를 기본적인 거는 좀 초등학교 때나 그런 거 알고 있어야 이 과학이 계속 편해.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 초등학교 과학을 베이스로 중학교 과학을 본 거, 중학교 과학을 베이스로 고등학교 과학이 나가. 어차피 계속 그냥 옛날 거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성물질은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금속을 넣으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근데 사실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할 기회는 있을 거야. 뭐 학교에서 뭐 하면은 뭐. 자, 우리 책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지. 그치? 오른쪽 여백에 위에 여백이 조금 있죠. 여백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지금 정리할게. 산성 더하기 두 가지입니다. 탄산칼슘, 금속. 즉 산성물질을 탄산칼슘과 반응시키고 금속과 반응을 시키면 만들어진 기체가 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산화탄소 발생하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금속은 우리가 다 알 테고 탄산칼슘의 얘는 뭐가 있냐? 분필. 지금 선생님 쓰고 있는 분필.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이거
그다음에 석회석 같은 거, 석회석 돌 이런 것들. 이거는 어차피 니네가 곧 내년에 고1인데 내년에 고1 또 중간고사 문제야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내년에 고생하지 말고 지금 이런 것도 기본 상식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냥 기본 상식으로 외워놔야 된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 오히려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런 거 잘 알던데, 물어보니까. 어떤 기체가 있어. 이게 수소기체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불꽃을 갖다 대면 펑하는 소리가 펑하는 소리가 난다. 뭐 그런 표현이 등장하잖아. 산소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냐? 꺼져가는 불꽃을 갖다 대면 꺼져가는 불꽃이 살아난다. 그 배웠어요. 그치. 이거 다 니네들은 뭐 눈빛이 뭐 다 처음 보는 눈빛들이야. 다 까먹었어요. 그런 거 있죠. 이산탄소는 어떻게 확인하죠? 불꽃을 갖다 대면 꺼져버린다. 이산탄소 불꽃을 꺼버리니까. 그래서 산소, 수소, 이산탄소가 다 불꽃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내지 않아요, 얘네들을. 어쨌든 요건 상식이에요. 알고 있읍시다. 탈산칼슘과 물근염산을 반응시키면 뭐가 발생한다? 이산탄소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지요. 화학식은 굳이 이건 안 적을게요. 화학식은. 이산화탄소 마지막에 적을까? 이게 쓸 때가 밑에 있네요. 이거 한글로 써주려는데 밑에 있네요. 맨 밑에 질량 관계 보세요. 질량 관계. 탈산칼슘의 질량 이렇게 써있지.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이것부터 써있네. 물의 질량 이렇게 써있죠. 맨 마지막에 한 줄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묽은 연산에 이산탄소 조각을 넣는단 말이야. 그럼 묽은 연산이 예를 들어서 100g이야. 묽은 연산 100g. 그 다음에 이 석회석 조각이 10g이야. 그럼 넣는 순간 보글보글 녹는단 말이지. 녹아가지고 내가 저울에 재보면 110이 되는 게 아니라 105g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지. 그럼 질량보정부터 성립 안 하는 거야? 아니죠. 성립하는 거죠. 5g 어디로 간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기체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산화탄소 기체의 무게가 질량이 5g이 된 거니까. 만약에 내가 뚜껑을 식관차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 꽉 밀폐를 시켜버렸어. 이산화탄소가 막 뿔뿔뿔 나오는데도 밖으로 못 날아가. 그러면 100g, 10g 더해서 110g이 될 겁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질량까지 싹 다 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면 질량은 줄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질량 보정 법칙이 유비된 게 아니다. 여전히 날아간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까지 재면 여전히 질량 보정 법칙은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체도 질량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죠. 별 얘기 아닙니다. 자, 밑에 연소 반응도 이거 굳이 안 읽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다 했는 얘기죠. 연소보다 이것도 차라리 어디다가 그냥 적어 놓으세요. 지난번엔 적진 않은 것 같네.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자, 산화 봅시다. 산화는 그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불러. 산소와 결합을 아주 급격하게 할 수 있고, 급격하게 결합할 수도 있고, 천천히 결합할 수도 있어. 천천히 결합할 수 있어. 급격하게 결합을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연소라고 불러. 불 확 붙으면서 막 폭발하고 폭탄 뻥 터지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산소와 급격하게 결합하는 거야. 산소와 천천히 결합하는 건 우리가 녹슨다라는 표현하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녹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분해를 하지. 밥을 분해하면서 천천히 산소와 결합시키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서 거기서 열을 내는 거야. 니네가 밥을 실제로 물기가 있으니까 밥은 불에서 안 타지만 바짝 말려가지고 불 딱 붙이면 진짜 탑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막 열을 내요. 산소와 빨리 결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화도 산소와 천천히 결합시키는 과정이야. 천천히 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겁니다. 연소나 녹쓰는 거나 소화나 크게 보면 다 산화 과정이에요. 산소와 결합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 자, 두 가지 이거는 책 안 읽고요. 강철솜과 나무, 종이 이렇게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강철솜의 연소 이런 게 보입니다. 얘들 이제 강철솜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철이야 철을 아주 얇게 실처럼 뽑아가지고 뭉쳐놓은 거야. 그러면 진짜 솜 같아. 그거를 불을 붙이잖아? 실제로 불 탑니다. 막 확확 타요. 철도. 근데 불 타는 게 산소가 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산소가 엄청나게 결합을 많이 해가지고 뜨거운 온도로 올라가서 녹아버리는 거야 사실. 막 녹는데 강철솜이 연소한다는 얘기는 뭐와 결합하는 거야?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강철솜이 내가 10g을 갖고 불을 붙였어? 그러면 강철솜 결합하고 나서 연소가 되고 나서 강철솜 재가 남을 거란 말이야. 그 재는 강철솜 재는 까맣게 재가 남을 거야. 참고로 야 강철솜은 자석에 붙을 거야. 철이니까 강철솜 재는 자석에 붙겠냐 안 붙겠냐? 안 붙어. 왜 안 붙지? 화학 반응이니까. 얘는 철이 결합해서 강철솜과 강철솜의 재는 이건 산화철이야. 철과 산화철은 전혀 다른 애입니다. 산소 하나 결합됐으니까 전혀 다른 애야. 그래서 이 산화철은 더 이상 자석에 붙지도 않는단 말이지. 자, 10g을 내가 연소시켰어. 그러면 강철솜 재, 즉 산화철은 몇 g일까? 몰라요, 나도. 대충 11g? 어쨌든 더 많이 나갑니다. 왜 더 많이 나가죠? 공기에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그래서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럼 증가했으니까 질량보존법칙 성립하는 거 아닌가? 성립하지. 왜? 추가로 산소가 1g이 들어갔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10 더하기 1은 11 이렇게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거는 질량보존법칙 성립하는 거야. 자, 나무나 연소 봅시다. 나무, 연소. 나무를 불 딱 태우면은 무조건 뭐 연소에는 물과 유기물 말고 이런 무기물 말고 유기물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 추가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 더 남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나무를 만약에 10g을 연소시켰어. 불 태웠어. 그러면 이 세 개 다 합하면 10g일까? 아니지. 중간에 산소가 들어갔으니까 10g보다 더 증가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12g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소가 2g이 더 추가됐다는 뜻이겠지. 물이 만약에 5g 만들어졌어. 이산화탄소가 5g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나무의 재는 몇 g의 뜻이야? 2g이란 뜻이지. 5 더하기 5 더하기 2는 1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질량보존 법칙은 되게 쉽죠?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돼요. 21쪽에 문제 5번 봅시다. 21쪽에 문제 5번과 6번 두 문제를 보고 넘어갈게요. 두 문제를 보고 문제 뒤에 한 문제 풀고 다시 올게요. 두 문제. 자, 5번 문제. 제가 이거 쓰고 있어요. 쓰세요. 5번하고 6번 먼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5번을 좀 같이 좀 봅시다. 자, 열린 용기에서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열린 용기, 뚜껑 연 용기 말하는 거죠. 질량이 감소하면 증가하면 일정하면 1 이렇게 쓰세요. 1번, 묽은 연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 반응시킨다. 자, 열린 용기니까 뭔가 기체가 날아갈 거야. 묽은 연산 산성이죠. 마그네슘 금속이죠. 산성에 금속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합니까? 수소 기체 발생하죠. 따라서 열린 기체 볼볼 끓이면서 수소 기체가 날아가 버릴 거야. 자, 그럼 질량은 내가 재는 질량, 내가 관측한 질량은 증가 감소 일정 감소하겠지. 수소기체가 날아갔으니까. 날아간 걸 내가 못 쟀으니까. 그래서 1번 답은 감소. 2번,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산화철이 생성된다.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증가.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증가. 2번은 증가. 3번,
황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바륨 수용액을 반응시킨다. 근데 이건 뭐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뭔가 또 추가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정. 질량이 변하지 않겠죠. 3번은. 4번. 나무를 연소시키면 열과 빛을 내면서 타고 재가 남는다. 그런데 타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 연기 나오고 이산화탄소 기체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질량은 전체를 다 재면 증가는 하겠지만 어쨌든 감소하게 되겠지. 기체를 못 재니까. 니네 알잖아. 나무가 이렇게 무거운 나무도 타버리면 쟤는 가볍잖아. 기체는 다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4번은 감소. 자, 6번 문제. 공기 중에서 강철소는 21g의 가열한 후 질량 측정했더니 27g이래. 그렇다면 산소는 몇 g 추가된 거냐? 아니, 당연하죠. 6g이죠. 문제 같지도 않죠. 질량 구조 지금. 그래서 뒷부분에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페이지가 아니라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에 5번, 6번 문제 풀고 좀 쉬겠습니다. 5번, 6번. 자, 29페이지에 5번, 6번.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을 발생시키면서 전후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자, 당연히 상식으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몇 번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외워놔야 돼. 그런데 나번은 뚜껑을 딱 닫아놓은 거고 다번은 뚜껑을 열어놓은 거다. 그러면 가, 나, 다의 질량을 비교하면 가, 나, 다. 나는 뚜껑을 꽉 닫았으니까 기체가 날아간 것까지 내가 다 측정을 했으니 어쨌든 첫 번째와 변함이 없겠지만 다는 뚜껑을 열어놔서 기체가 후루룩 빠져나갔으니까 질량이 줄은 거로 측정이 되겠지. 이렇게 측정되겠지. 아주 쉬운 얘기죠. 답이 4번. 자, 6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기억번. 탄산칼슘과 묽은 면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건 뭐 그냥 이 실험을 떠나서 상식입니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번. 다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로 보입니다. 맞아요. 디귿번. 이 시점에서 질량 보존은 어떻게 쓰면 성립합니다. 어떻게든. 디귿은 틀렸죠. 중요하다고 써있지만 되게 쉬운 문제네요. 잠시 쉬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 봅시다.